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개인과 기관 둘 다 105%로 똑같이 개선이 되면 운동장이 평평해지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닐걸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 안 해요. 만약 진짜로 그 개인과 기관 공매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려고 했다면 공매도 담보 비율을 105%가 아닌 일본처럼 130%나 미국처럼 150% 이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더 위험하게 아래로 맞춘 거예요? 솔직히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들 엿 한번 먹어보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오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토론 중 당혹스러운 상황으로 토론을 중단했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그 회의실로 옮겨 그 비공식적인 대화를 긴 시간 나눴는데 해당 과정에서 이기관 씨로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국내 공매도 상환 기간이 3개월로 동일하게 조정될 거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을 공개하기 직전 당국은 해당 사실과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담보 비율도 105%로 기관과 동일하게 조정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기관 씨로부터 들은 얘기에 의하면 보여지는 그 이면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정부가 공식 발표도 했겠다, 이기관 씨와 나눈 비공식 대화 내용을 전격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정부가 강제로 기관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개인과 똑같이 90일로 정하고 발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어를 착각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공매도 상환 기간이 아니라 대차나 대주, 즉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을 90일로 통일하는 거죠. 조만간 공식 발표가 나올 겁니다. 기존의 기관은 사실상 상환 기간이 무제한이었고 개인은 이제 기본 90일에 조건에 따라 연장이 좀 가능한 상황이었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기관도 개인처럼 이제 기본 90일의 조건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기존의 그 기관 스탠스를 보면 상환 기간 설정에 대해서는 진짜 말도 못 꺼낼 정도로 강경한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죠? 그냥 당국이 강제로 밀어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그 서로 어느 정도 타협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도 그냥 또 말만 그렇게 하고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번 공매도 상환 기간 축소는 웬만하면 시행될 겁니다. 아니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걸 왜 지금까지 그러고 있던 겁니까? 쉽게 한 건 아니고 그게 그러니까 상황이 그리 간단하진 않습니다. 왜요? 뭐 또 시장조성자 제도처럼 기관들 달래줄 제도가 또 생깁니까? 뭐 그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 기관의 공매도 상환 기간이 개인과 똑같이 90일로 설정돼도 핵심은 실제로 크게 변하는 게 없을 겁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그 공매도 시스템 완전 전산화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될 거고요. 그리고 공매도 가능 종목도 개인은 기껏해야 300-400 종목도 안 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상환 기간 정해놔도 무차입이나 업팅룰 위반 등은 그대로 계속 될 거고 상환 의무 때문에 혹시 손실 정산을 한다 해도 뭐 해당 가격에서 다른 신규 공매도를 하고 정산을 연결해서 관리하면 뭐 좀 번거롭고 피곤해질 뿐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번거롭고 피곤해지는 시스템으로 바뀌면 그래도 좀 그런 불법들이 줄지 않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공매도 관련 불법들은 뭐 계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된 게 아니라 뭐 주가 급등이나 특별한 이슈로 마진콜 위기 또는 대형 손실 위기일 때 급하게 저질러 놓고 이제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급한 경우면 아무리 번거롭고 피곤해도 똑같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입는 투자 손실보다 걸려서 과징금 내는 게 훨씬 남는 장사니까요. 그럼 결국 공매도 시스템 완전 전산화를 하지 않는 조건과 몇 가지 안전장치들을 남겨둔 채로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기간을 조정한 거네요. 사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공매도 시스템 완전 전산화가 안 되면 애당초 공매도 상환 기간 설정도 큰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처음부터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거부하고 난리들을 쳤던 거예요? 사실 상환 기간 90일 설정이라는 게 제대로 돌아가려면
전산상에서 자동으로 공매도가 실행된 날이 확인이 돼야만 관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 완전 전산화가 안 되면 결국 자율보고니까 일정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도 있고, 대형 증권사들은 현물이랑 그 비율 조절해서 보고 의무 자체를 피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막말로 그 이번 유령 대차 사례처럼 대차 기록을 조작하면 상환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수량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이거 다 얘기하고 그쪽으로 전향하면 제 신변 보장해 주시는 거 확실한 거죠? 이거 너무 위험한 얘기들이 많아서요. 네, 여기 오이나님도 계시고 저희 개미 군단들이 보호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근데 제가 그 최근 불법 공매도 척결 외치다가 저도 위험해진 상황이라 제가 누굴 이렇게 보호할 상황은 안 되고요. 예. 김개미 씨 군단에서 저까지 다 보호 좀 해주세요. 아유, 당연히 보호해드려야죠. 아무튼 이기관 씨, 기관이 형, 저희 쪽으로 전향해서 우리 제대로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럽시다. 맨날 이쪽에서 쳐맞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더는 못 참겠네요. 예. 진짜 맨날 맞았어요? 이 바닥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잘해도 맞고 못해도 맞는 곳이에요. 못해서 맞는 건 그렇다 쳐도 잘해도 맞는 건 뭐예요? 못하면 더 맞고 잘하면 덜 맞는 거죠. 예. 매년 실적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사실 닦아놓고 보면 불법이고 뭐고 진짜 걸릴 만한 상황 아니면 신경도 안 써요. 막말로 감독기관에도 우리 쪽 사람들이 다 심어져 있어서 최근처럼 그 적발되는 곳들은 진짜 너무 오바해서 해먹었거나 실수로 걸린 겁니다. 김개미 씨도 국내 기관들은 걸리는 거 몇 번 못 봤죠. 그리고 어쩌다 걸려도 과징금이 8천만 원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예.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새끼들이네요. 예. 아무튼 그건 그렇고 아까 하던 그 공매도 잔고 보고 관련 얘기 좀 자세히 해주세요. 네, 그 상장 주식수 대비 그 공매도 수량이 0.5% 이상이 돼야 공시 대상인 건 아시죠? 네. 그 정도만 알아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여튼 상장 주식수가 1억 주인 어떤 종목에 공매도를 쳤다면 0.5%인 50만 주가 넘어야 금액과 상관없는 공시 대상이고요. 0.5% 미만이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0.01%가 넘느냐 안 넘느냐로 갈립니다. 만약 0.01%인 1만 주가 넘을 경우는 그 수량의 종가를 곱해서 1억 원 이상이면 보고를 해야 하고 1억 원 미만이면은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0.01% 미만, 그러니까 1만 주 미만의 공매도를 했다면 그 수량의 종가를 곱해서 10억 원 이상이 돼야 보고 의무가 있고 10억 원 미만이면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1억 주가 상장된 종목에 2만 주의 공매도를 해서 0.01%가 넘었는데 종가가 4,000원이면 4,000원 곱하기 2만 주에서 8천만 원이니까 보고를 안 해도 되고요. 종가가 5,000원이면 1억이니까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0.01% 미만인 5,000주의 공매도를 했을 경우는 그 기준이 10억 원이니까 주가가 20만 원이 되기 전까지는 보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규정 같은데요. 저는 원래 그 0.5% 미만은 다 보고 안 해도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막상 0.01% 이상 보고를 해야 되면 아무리 그 종가 기준 금액 조건이 있어도 보고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아요? 원칙대로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개인들 중에 큰 손들도 보면 대주주 요건 피하려고 이래저래 차명으로 뭐 개인이나 법인 계좌들 이용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공매도 칠 정도의 기관들이 가만히 그냥 원칙대로 하겠어요? 예? 막말로 무차입도 하고 업팅룰 위반도 하는데 차명계좌 분할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공매도를 주문하는 진짜 원 주체들은 보통 직접 공매도를 때리는 게 아니라 다른 글로벌 IB들을 거치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다른 증권사들에게 대행을 맡기는 건데 그렇게 되면 공매도를 최종 실행한 증권사가 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거 안 그래도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 최대한 쉽게 제가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진짜 초등학생한테 알려준다는 느낌으로요. 제가 대학 강의만 해봐서 잘 되려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레몬자산운용사가 대형 증권사인 한신증권 PBS에 조선바이오라는 종목에 대한 공매도 100만 주를 요청했습니다.
이 조선바이오라는 종목도 상장 주식수가 1억 주라고 가정할 경우 100만 주면 상장 주식 대비 1%니까 0.5% 이상으로 공매도 잔고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선바이오가 그 시총 상위 종목 또는 뭐 특정 섹터의 주요 종목이라면 대형 기관들의 펀드 구성 종목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각종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한신증권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일반 펀드들이나 ETF에 조선바이오가 편입되어 있어서 현물 300만 주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 잔고가 들고 있는 현물 300만 주를 넘지 않는 한 보고 의무가 없어집니다. 네, 맞아요. 국내 공매도 시스템상 공매도 잔고가 보유한 현물 수량보다 적으면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300만 주는 숨겨지고 그 이상부터만 보고가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한신을 통해서 조선바이오의 공매도 400만 주를 때렸을 경우 한신이 각종 펀드들과 ETF 때문에 조선바이오의 현물 30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 중인 현물 300만 주를 초과하는 100만 주만 보고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요. 근데 패시브 자금들로 보유한 주식은 장기 보유를 한다고 쳐도 일반 펀드나 증권사가 자기 자본으로 매수한 주식은 갑자기 매도하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역시 질문 예리하시네요. 예. 김계미 씨도 본 적 있을 텐데 종목별 공매도 잔고를 자세히 보면 신규 공매도는 10주밖에 없는데 잔고는 막 몇만 주씩 늘어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네, 심지어 공매도 금지 기간이라 공매도가 한 주도 없는데 공매 잔고가 늘어나는 경우도 봤어요. 네, 맞아요. 예. 그게 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튼 김계미 씨가 공매도 시스템이 병신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진짜 양심적으로 제가 봐도 병신 같긴 합니다. 예. 실제로 은행처럼 아예 다 오픈돼서 완전 전산화가 되어 있으면 공매도 불법들은 그 대부분 다 근절될 겁니다. 그럼 진짜 완전 전산화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진짜 빡센 얘기인데 조만간 당국에서 이번에 그 발표될 공매도의 그 개인과 기관 증거금 105% 통일이 실제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